고지혈증 약을 한번 복용하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약사의 건강연구소 소민수 약사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이때 혈액검사지를 통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수치 내가 어떤데,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내가 병에 걸린 거 아닌지 걱정된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고지혈증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4분의 1이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으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와 동시에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평생 먹어야 된다는 불안함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콜레스테롤 간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마지막에 콜레스테롤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각각에 대해 잘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질환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속에 나쁜 지질들이 많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이 지질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보통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에 떠다니는 이런 나쁜 지질 성분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여 나중에는 다른 질환들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콜레스테롤은 다시 LDL과 HDL로 나누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 이건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관한 진실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해서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뇌는 체중의 약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 전체 콜레스테롤의 20에서 25%가 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특징은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한 콜레스테롤 양이 늘어난 것이죠. 두 번째는 흔히 LDL은 나쁘고 HDL은 좋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LDL에는 A타입과 B타입이 있으며 B타입이 작고 딱딱해서 혈관에 잘 붙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B타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검진을 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 LDL, A타입과 B타입에 대해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총 콜레스테롤, LDL, HDL,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높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좋은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좋은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지에는 보통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을 통해 TG/HDL의 비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고 4 이상인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B타입이 많습니다. 따라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TG/HDL 농도가 2 이하인 경우에는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HDL은 흔히 높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 코펜하겐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77 이상, 여성은 97 이상일 경우에는 HDL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 보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유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한식에 많은 탄수화물 섭취도 콜레스테롤 증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기 위해 지방으로 전환되고 이때 콜레스테롤도 전환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만 줄여줘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간에 콜레스테롤 수용체를 발현시켜서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흡수시키지 못해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담즙 분비 문제가 있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80%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합성과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다 좋은데 간 기능이 떨어져 보이는 분에게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드시게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좋아지고 만성 피로도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에 관한 진실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이런 기저질환들이 없는 경우에 총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TG와 HDL의 비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을 수정하고 콜레스테롤 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없이 콜레스테롤 약을 끊게 되면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줄이거나 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